만약 북한 대표팀이 이번 월드컵과 같은 이런 국제대회에서 탈락하면, 폭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새 지금 대한민국 축구에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감독 선임 기준이 뭐냐? 청문회 나와서 해명해라. 팬들이 분노가 지금 폭발했고 결국 축구협회 수뇌부가 곧 이제 국회에 나가서 이제 탈탈 털리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문득 궁금증이 드시지 않는가요? 자, 그럼 우리 저 북한, 우리 북쪽 동네 거기도 축구협회가 있을까? 만약 북한에서 감독 뽑다가 개판 치면 그러면 거기에도 청문회 같은 거 할 거냐? 여러분, 오늘 제가 영상 하나로 완벽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협회 파동으로 알아보는 남북한 축구협회 100% 비교 분석. 여러분, 이거 끝까지 보시면 이게 민주주의 맛이구나 라고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북한에도 축구협회가 존재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이름은 무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구협회, 당연히 FIFA에 정식 등록된 엄연한 회원단체입니다. 국가대표팀도 관리하고 국내 리그도 운영하죠. 하지만 이름은 비슷한데 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대한축구협회는 일단 독립된 민간단체, 우리 표방이라도 하잖아요. 물론 요즘은 욕을 좀 먹고 있지만, 그러나 북한 축구협회는 그냥 체육성과 더 가깝게는 조선노동당의 말단 집행기관에 가깝습니다. 당이 동쪽으로 가라 라고 하면 동쪽으로 가야 하는 그러한 완벽한 당과 국가의 통제형 조직인 거죠. 그럼 북한 국가대표팀 감독은 어떻게 누가 뽑느냐 궁금하시죠? 우리 독립위원회가 모여서 어느 감독이 그 후보가 뛰어나니까 이제 뽑자 이렇게 할까요? 천만의 말씀. 북한 축구협회 명의는 발표하지만 그 뒤에는 먼저 체육당국 안에 있는 노동당 조직에서 깐깐한 정치적 검토를 거쳐서 감독을 뽑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런 과정을 보고 간부 사업이라고 합니다. 즉 전술적인 능력보다는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사상적으로 무결하고 또 감독의 위치에서 선수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렇다면 북한에서도 연줄, 인맥 이런 게 중요할까요? 물론 우리 한국에서는 어느 대학 출신이냐라고 따질 때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과 당성을 먼저 따집니다. 아무리 리오넬 메시 할아버지가 와도 정치적으로 신뢰를 못 받으면 국가대표팀 감독은커녕 코치 자리도 앉지 못하게 됩니다. 북한이 폐쇄적이니까 무슨 외국인 감독이 있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의외로 외국인 감독도 영입합니다. 여러분 아시진 모르겠는데 2016년 노르웨이 출신의 에런 안데르슨 감독이 북한 남자 대표팀을 이끌어서 큰 화제를 냈고, 또 독일 출신인 토마스 게르스터 감독이 북한 여자 축구 대표팀을 맡았던 적도 있고요. 필요하면 이렇게 서유럽의 선진 축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전술은 유럽식을 받아들이는 거 오케이. 그러나 감독 임명과 같은 것은 정치적인 문제로 보기 때문에 이건 당에서 그 프로세스에 개입하고 결정한다. 하지만 외국인 감독이라 해서 완벽한 권한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전술이나 훈련은 감독 마음대로 해줄지는 몰라도 선수들의 해외 이동, 언론 인터뷰, 일상생활은 철저히 북한 당 조직이 밀착 감시하고, 전술은 감독이 짜지만 대표팀이라는 조직의 진짜 주인은 여전히 당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호기심이 생기는 질문.
만약 북한 대표팀이 이번 월드컵과 같은 이런 국제대회에서 탈락하면, 폭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튜브나 인터넷에 북한 선수들 아오지 탄광 간다 뭐 이런 루머들이 많이 이제 나고, 또 뭐 남한 팀과 지면 공개 처형된다 뭐 이런 또 일들도 많고, 사상 검토나 내부 문책이 뒤따를 것이다 라는 이런 이제 말들이 많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요, 패배의 원인을 감독의 전술 실패나 또 협회의 지원 분석으로는 북한은 하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북한은 정신력에서 찾는데, 정신력이 해이해졌다든지 아니면 사상적 각오가 부족했다, 결국은 이렇게 개인의 정신력 문제로 몰아가지, 뭐 감독이 잘했는지 아니면 감독 선임을 잘했는지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또 언론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가 없죠. 어떤 분들은 혹시 북한에서도 이렇게 최고인민회의에서 축구협회를 데리다가 청문회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데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축구 커뮤니티가 TV나 방송을 보면 오늘 감독 전술이 뭐 개판이었다, 선수 교체 타이밍 완전히 오늘 실패했다 라면서 엄청 들이까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는요, 축구 경기에서 주면 주민들이 사석에서는 소곤거릴 수 있어도 방송이나 신문에서 감독과 축구협회를 절대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축구협회와 감독을 비판하는 건 곧, 더 직선적으로 보면 그들을 선임한 당의 안목과 결정이 잘못됐다는 그런 불만을 품는 정치적인 반역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또 언론들이나 이런 데서 비판하거나 논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같은 경우에는 지어 여러분들 뭐 북한에서 월드컵을 이제 이번에 중계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렇게 해외 축구 이제 중계조차도 정치적 기준에 맞게 필요하다면 편집해서 내보냅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남북한 축구협회 논란이 보여주는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거기에 대해서는 한 문장으로 완벽하게 압축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축구협회의 잘못이 공개적인 논란과 청문회로 이어지지만은, 북한에서는 같은 잘못이 발생해도 당의 위대한 결정으로 포장되거나 내부 문책으로 끝나서 주민들은 그 내부에서 어떻게 사상투쟁이 벌어졌고 누가 문책을 당했고 또 그 과정에 누가 목이 잘렸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공론화가 되지 않아서 일반 주민들은 알기가 매우 힘듭니다. 요즘 우리 축구협회 행정 보면서 답답하고 화나셨던 분들 정말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인맥 축구, 불투명한 행정, 독단적인 결정, 분명히 개선돼야 할 대한민국 축구의 어두운 단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축구협회를 마음껏 비판할 수 있고, 언론이 취재를 하고 국회의원들이 청문회에 불러서 추궁하고 잘잘못을 가릴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실패를 파헤치고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매우 뚜렷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북한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논란도 없고 모든 것이 잘 굴러가고 평화스러워 보일진 몰라도 그 안에서 내부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